분명 한국은 우리와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글의 의미에 대해 너무나 알고 싶어요. 여기 싱가포르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글과 가족의 관계가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의 가족과 한국의 한글이 어떤 연관이 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시아 리예요.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원래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요. 어느 날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조용한 학교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곳은 오래된 나무 책장이 줄지어 있고 책장을 넘기는 부드러운 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에요. 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고 신비롭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무슨 책을 읽고 싶은지 딱히 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새 책들 사이에 숨어있는 먼지 낀 오래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책은 화려한 그림도 눈에 띄는 색깔도 없이 단순하고 조금 낡은 표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책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서 먼지를 후 하고 불어냈어요. 창가 근처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안쪽에는 가지런한 손글씨와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 책은 한글이라는 언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한글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게 왜 특별한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한글이 세종대왕이라는 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주 오래전 그 왕은 부자나 배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한글을 만든 거였어요. 그 생각이 정말 멋지다고 느껴졌어요. 책에는 한글의 각 글자가 소리를 낼 때 입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또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설명을 읽다 보니 머릿속에 글자의 모양이 그려졌어요. 입이 활짝 웃는 듯한 둥근 소리, 건물 기둥처럼 곧은 선들. 글자의 생김새 하나하나가 너무 똑똑하고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마치 비밀스러운 암호를 보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 정성껏 계획된 선물 같았어요. 어떻게 언어에 대한 책 한 권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상상이 펼쳐졌어요. 궁궐에 앉아 백성을 생각하며 글자를 만들고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부드러운 미소,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첫 글자를 쓰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읽을수록 저는 마치 희망으로 가득 찬 역사의 한 조각과 연결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언어를 좋아하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도 즐겼지만 그동안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 한 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글자를 만든 나라라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왔을까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이야기, 전통,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마치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직 저는 어리고 세상에 대해 배워가는 중이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사명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신비한 책을 가방에 넣고 도서관을 나서는 길, 저는 제 마음속에 조용히 약속했어요. 한글의 비밀을 꼭 알아내겠다고요.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길을 찾겠다고요. 도서관에서 그 신비한 책을 발견한 이후로 제 삶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글과 세종대왕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인 에드워드 옹 교수님께 한국어와 그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을지 여쭤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용기를 내어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옹 교수님, 제가 말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혹시 더 배울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지요, 엘리시아. 그렇게 궁금해해줘서 기뻐요. 사실 우리 반을 위해 한글에 대한 특별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같이 알아가 보자고요. 그날 오후 우리는 밝고 아늑한 교실에 모였어요.
교실에는 알록달록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앞쪽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교수님은 한글이라는 단어를 크게 또박또박 보드에 써주셨어요. 그러시곤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넘쳤고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하실 때는 눈빛이 반짝였어요. 교수님은 한글 자음의 모양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입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간단한 동그라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건 기본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마치 웃는 얼굴처럼 따뜻한 느낌을 준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선과 곡선을 덧붙이시며 소리의 변화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평범한 글자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수업 중 교수님은 우리에게 질문도 하셨어요. 그럼 고든선은 어떤가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건물의 기둥처럼 단단하고 든든한 느낌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비밀을 발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난 뒤 저는 교수님과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 남았어요. 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문화를 배우는 건 마음을 여는 일이에요. 한국은 어려움을 이겨낸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술과 예술도 아주 인상적이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은 저에게 희망과 창의력의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도 배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며칠 동안 제 일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틈날 때마다 한글 글씨를 연습했어요. 노트에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따라 쓰며 단어와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바쁜 싱가포르의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멀리 떨어진 한국을 상상했어요. 고궁과 활기찬 시장, 그리고 높은 빌딩들, 그곳에서 저처럼 꿈을 꾸며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까지요. 한 글자, 한 단어를 배울 때마다 한국과 점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언어를 배우는 건 곧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창을 여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노트를 덮으며 정성껏 써놓은 한글 글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이건 이제 막 시작된 멋진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걸요. 한글과 한국에 대해 배우면서 정말 흥미로운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들은 제가 새롭게 빠져든 관심사에 대해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는 예전부터 할아버지 마커스 리가 우리 집안의 오랜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촌 다니엘 리는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아주 엄격한 분이시기도 했고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보았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희망과 화합의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걱정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찡그린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시아야, 네가 배우는 걸 좋아하는 건 알지만 왜 그렇게 한국에 관심을 갖는 거니? 우리 집안은 늘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왔잖니. 한국은 멀고 우리 전통의 일부가 아니란다. 그 말씀은 마치 따뜻했던 제 마음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느낌이었어요. 삼촌 다니엘도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가족을 위해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지. 한국에 대해 배우는 건 오히려 다른 중요한 공부에서 너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싶었고 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가치를 발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녁 식사 후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밖은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왜 제가 사랑하는 배움과 가족의 전통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둘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새로운 관심을 혼자만 간직하기로 했어요. 비밀로 하는 게 아프고 슬펐지만
지금은 그게 최선이라고 느껴졌어요. 전날 밤 가족과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겪고 나서 저는 한국과 우리 가족의 숨겨진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조용한 토요일 오후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를 탐색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왜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배우셨는지를 설명해 줄 만한 무언가를 찾고 싶었어요. 서재 안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잘 닦인 나무의 향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먼지가 쌓인 두꺼운 책들, 뒤에 숨겨져 있던 가죽 커버의 작은 폴더 하나를 발견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저는 폴더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색이 바랜 문서들, 손글씨로 된 편지들, 그리고 몇 장의 한글로 된 페이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에서는 마치 과거의 이야기가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편지 한 장을 읽어보니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 마커스 리께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셨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한국에서의 여정과 한국어를 배우던 시간들이 따뜻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한글에 대해 알려주고 문화를 나눠주었던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했어요. 편지에는 할아버지께서 한글로 새로 배운 아이디어를 기록하셨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메모들은 기술과 창의성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쓰신 것 같았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분주한 한국의 시장 거리 한복판에서 혹은 열정 가득한 학생들과 함께 작은 교실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을요.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시는 모습, 또박또박한 글씨체에 담긴 감정이 느껴지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문서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언어의 힘에 감동하신 할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 오래된 문서들은 언젠가 우리 가족이 한국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리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잊혀졌던 것 같았어요. 제가 바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면서 느낀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한글에 대한 사랑이 할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벅차오르기도 했어요. 왜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의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너무 소중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궁금한 점이 많아졌고 더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설레임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이 숨겨진 문서들을 잘 보관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발견이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영감과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언어를 통해 우리 가족도 다시금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로 연결되는 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마음속에 굳은 약속을 새겼어요. 한글을 온 마음으로 배우고 한국의 아름다운 비밀을 가족에게 나누겠다고요.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집안의 갈등도 천천히 풀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뿌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뿌리를 더 깊고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숨겨진 문서들을 발견한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오래된 그 종이들은 우리 가족의 과거와 한국을 연결해 주었고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글에 대한 제 열정과 할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옹 교수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시아, 가끔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배움이 된단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내 마음을 훨씬 더 넓혀줄 거야. 그 따뜻한 말씀이 저를 더 용감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 레이첼 탄에게 제 계획을 말했어요. 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 제가 말했어요. 세종대왕의 정신이 살아있는 장소들을 보고 싶고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에 대한 단서도 찾고 싶어. 레이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멋지다, 엘리시아. 분명 많은 걸 배우고 멋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고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고 도시들과 자연 풍경에 대한 영상도 찾아보면서 공부했어요. 고궁, 현대적인 고층 건물, 아름다운 시골 마을들까지 다 흥미로웠어요.
형형색색의 불빛이 가득한 거리들을 걷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어를 들으며 상상했어요. 그리고 비빔밥이나 김치 같은 한국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 것도 기대가 되었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노트북과 펜 몇 자루, 그리고 당연히 그 비밀 문서들을 가방에 챙겼어요. 제가 보는 모든 것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그림도 남기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위를 나는 풍경을 보면서 한국에서 펼쳐질 멋진 이야기들을 상상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느낀 건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왔고 눈부시고 포근한 날씨가 반겨줬어요. 곳곳에 한글로 쓰인 표지판들이 있었고 아직 배우는 중이긴 했지만 그 글자들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새롭고 반가운 기분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래, 여기야. 나는 배우고 발견하러 왔어. 한국의 역사와 기술을 소개하는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알록달록한 설명들이 있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의 오래된 사진들, 손글씨로 쓴 문서들, 초창기 컴퓨터와 반도체 장치들도 볼 수 있었어요. 전시실을 걸어 다니며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도전과 성공의 순간들을 상상했어요. 마치 그분들의 목소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후에 저는 친절한 해설사분을 만났어요. 천천히 또렷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세종대왕과 한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든 글자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시며 커다란 한글 글자 전시물을 가리키셨어요. 이 글자들이 한 나라를 세웠죠. 저는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들었어요. 마치 역사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다양한 장소들을 여행했어요. 북적이는 시장, 고요한 사찰, 그리고 현대적인 연구소도 방문했어요. 한 연구소에서는 젊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예전 문서에서 느꼈던 혁신의 정신과 깊이 연결된 기분이 들었어요. 여행 내내 저는 제 일기를 빠짐없이 썼어요.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쉬운 단어로 기록했고 건물이나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도 직접 그려봤어요. 한글로 짧은 문장도 써보려고 노력했어요. 경험 하나하나가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고 한국과 더 깊이 연결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 안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족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한국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저는 그 변화를 꼭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제 마음엔 추억이 가득했고 머릿속엔 새로운 생각들이 넘쳐났고 노트에는 알록달록한 그림들과 가지런한 한글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저를 여러모로 많이 바꿔놓았다는 걸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무언가를 해냈다는 따뜻한 감정이 함께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마커스 리와 삼촌 다니엘 리도 함께 앉아 계셨어요. 두 분의 얼굴에는 궁금함과 약간의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이번 여행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어요. 제가 만난 친절한 사람들, 웅장한 고궁, 활기찬 시장, 그리고 최첨단 연구소까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거리에 가득한 한글 간판을 보며 마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비밀 암호처럼 느껴졌다고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는 연구소에서 젊은 과학자들이 함께 협력하며 열정을 다해 일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고 그 열정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발전을 믿고 있었어요. 자기 지식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 한국을 배우는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할아버지 마커스 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한때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삼촌 다니엘 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한글과 그 역사에 대해 정확히 뭘 배운 거니? 저는 세종대왕께서 부자나 배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글자의 특별한 모양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드러운 미소 같은 곡선과 튼튼한 나무처럼 곧은 선들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서재에서 발견했던 오래된 문서들도 보여드렸어요. 바램 편지들과 작은 그림들이 담긴 자료들이 우리 가족과 한국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문서들은 우리 가족이 예전부터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오늘 이전에도 한국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가족들도 한국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하신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익숙한 집밥 냄새가 공기를 채우니 분위기가 한결 편안했어요. 가족들이 무언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마커스 리는 말씀하셨어요. 엘리시아, 넌 단순히 이야기만 들고 온 게 아니란다. 넌 우리에게 희망을, 그리고 배움과 이해가 오랜 틈을 메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그 말에 제 마음은 벅차오르고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조용히 계시던 삼촌 다니엘 리도 입을 여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것 같구나. 우리도 한국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모든 문화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서로에게서 배우면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노트를 펼쳐봤어요. 빼곡히 적어둔 메모들과 그림들, 그리고 한글 글자들을 보며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함께 한글을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기술을 알아볼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의 전통도 물론 소중하지만 새로운 생각들이 그 전통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본 밝은 미래가 우리 가족과 싱가포르에서의 삶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글로 배운 단어 하나하나, 한국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 게 아니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이번 여정은 저에게 변화란 곧 성장이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마음과 생각을 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앞으로의 많은 모험들이 기대되었어요. 제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해와 존중,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